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안 나타났었죠. 짐 옮기느라고 되게 힘들었고요. 이제 짐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천간 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화는 네 번째 천간입니다. 화에 해당이 됩니다. 양화는 커다란 태양을 의미했다면 음화, 작은 불이라는 것은 별빛과 달빛, 그리고 지구에서는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촛불, 가로등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정화는 인간 문명에서 사용되는 그 불빛 모두가 다 정화에 해당됩니다. 가스불도 정화에 해당이 되고요. 조그만 모닥불도 정화에 해당되고, 인간 문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빛, 말하자면 전자레인지 그 불도 일종의 정화이고요. 그리고 조그만 금속을 녹이는 그 조그만 기계가 있죠. 이렇게 불 막 댕길 수 있는 그 기계, 녹일 수 있는 그 기계요.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쓰임에 있어서는 물론 태양불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때를 알려주고 매일매일 다시 떠오르고 쓰임이 굉장히 많지만 인간한테 있어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그 커다란 불에다가, 태양불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장점과 단점, 약간의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천간이 정화로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우 쓰임새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남쪽을 의미하고요. 30대 정도의 청춘, 이제 막 피우기 시작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임이 참 많은 그러한 시기이고, 능력이 체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닐 것도 많고 돌아다니고도 싶고, 그렇고 또 30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성의 운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왜냐면 그때가 바로 짝짓기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운이 많이 인연이 된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이 정화를 가지고도 괜찮은 그런 경우는, 이성운이 괜찮은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면 정화는 일단 뜨겁기 때문에 이 uk성질과 말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화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신사이고 직업이 괜찮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다쳐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인연이 끊겨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좀 짧게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작이고 불세입니다. 촛불이고 여름이죠. 신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고 환시를 볼 수도 있어요. 화가 막 중첩돼 있다. 양화, 음화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중첩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느낌,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신과의 그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느낌 굉장히 세죠. 그래서 어느 날 딱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물체들, 보통 이제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죠. 화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그 화가 또다시 중첩되는 그 그 일자에 딱 되면 한 2, 3초 정도로 딱 보여요. 머리가 완전히 쭉 펴서죠. 말을 걸고 말고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하는 순간에 다 없어져요. 10초 이상,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죠. 10초 이상 눈을 맞출 수 있고,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심장이 마비가 될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서게끔 놀래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 완화되지만, 자, 상냥하고요. 매우 다정합니다. 제 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보시면 정화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적은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다 쓸 수는 없어서 반절만 썼습니다. 매우 상냥해요. 다정다감합니다. 따뜻하고요.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적이고 순정적이에요. 순종적인 거는 될 수 있으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고, 순정적인 것은 매우 사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조신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려는,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이죠. 되게 유순하고 겁이 많아요. 조심스럽고 매력적이고요. 되게 이제 행동이 여성스러워요. 그 여성스럽다고 하니까 뭐 몸 비비 꼬면서 막 손가락이 얇아갖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예를 들자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집에 어떤 연예인 집에 놀러 갔더니 거기에서 막 공주가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되게 이렇게 좀 이영자 씨가 거기서 나왔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진짜 행동 자체가, 되게 여성스럽다는 의미는, 되게 조신하고, 또, 막 누군가를 막 꼬시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교태로운 짓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여성스러운 게 아니고요. 정말 여성스럽다는 것은 깨끗한 거, 정갈한 거, 그리고 마음 자체가 지저분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여성스럽다고 하죠. 되게 섬세합니다. 밝힐 것을 밝히게 돼요. 스스로 밝히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정화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밝아. 본인 자체가 밝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는 가로등이야. 누가 봐도 쟤는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비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되게 속이는 걸 싫어해요. 성향 자체가요. 가지고 거짓말 자체를 매우 싫어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성향 자체가. 그래갖고 거짓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해도 그 거짓말을 매우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맹목적이고 인류애가 있어요. 희생적입니다. 거만성이 없어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되게 잘해요. 이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뿜는 새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가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설과 설화는 세트입니다. 욱성질이 있겠죠. 그렇게 불을 내뿜으려면 욱성질 없이 막 따발총을 쏘는 경우가 없잖아요. 내가 욱 했으니까 따다다다다다다 따발총이 나가는 거죠. 자,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되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인류애가 있고 사랑이 자체가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쉽게 보여요.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 사람이 정말 처음에는 매너 같은 거 다 지켜주고 너의 소중함도 지켜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을 깔보게 돼요. 왜냐면 얘는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매너를 다 지켜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10명 중에서 관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친구가 되게 매너가 깔끔해. 사귀어도 되겠어. 이러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되죠. 그런데 만일 계속 이쪽에서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저쪽에서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혹은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막 이렇게 받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 딱 됐잖아요. 그럼 한 번 참아줘, 두 번 참아줘, 2번 이상은 참아줘요. 그 얄미운 행동들을 참아주죠. 그렇지만 세 번째는 아웃을 시켜버립니다. 삼진 아웃이에요. 그래갖고 진짜로 얘는 구제불능이야. 영혼 자체가 너무 후졌어. 그러면은 아웃, 그러면 돌아보질 않아. 절대로 돌아보질 않습니다. 평생을 씹힙니다. 혼자서 매우 잘 다녀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쪽제비거든요. 주작, 쪽제비 이런 성향인데요. 혼자서 매우 잘 다니고 같이 떼지어서 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같이 가면 쪽제비 같은 경우에는 사냥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어차피 쪽제비는 작기 때문에 작은 생명체를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냥하는데도 지장이 좀 있고 숨는데도 옆에서 빠시락거리다 보면 또 들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싸부작 가야만 안 들키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택 갈 수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혼자 가는 걸 매우 편안하게 생각하고 매우 좋아해요. 근데 짝을 이루어서 가려는 사람들이 보통 여성스러운 여성들 대부분 짝꿍이 있어야만 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왜 친하면서도 섞이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요. 왜냐면 네 맘이 내 맘이고 이심전심을 알기 때문에 소통 자체가 잘 되고 소통을 잘하고 총무 역할을 맡게 돼요. 야, 너가 이거 해봐.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중간에 막 잘하고요.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오셨네요. 막 이러면서 말을 터요. 말을 트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색과 예술, 옷감 이런 것들에 대한 탁월한 그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을 때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말하자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디자인인데 자기가 리모델링을 해서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리모델링해서 입고 다닌 옷이 한 3년 뒤에 이제 진짜로 나와요. 회사에서. 기성품으로. 뭐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그 패션의 첨단을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커트 밑에다가 막 화려한 플레어 스커트를 달기도 하고 레이스를 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냥 티셔츠에다가 이 티셔츠를 샀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길게 안 나오니까 앞에다가 이제 셔츠 버릴 거를 셔츠를 잘라갖고 그 앞에다 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고 입고 다녀요. 엉덩이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고 입고 다니다 보면은 한 2, 3년 지나면 그런 셔츠가 나오고 막 이래죠. 그래갖고 이 옷 입는 감각, 예술이 뛰어납니다. 개성이 있죠.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 뭐 이 여러 가지 물건을 선택할 때도 되게 예쁜 거를 잘 선택해요. 내성적이고 다정한 어투로 말을 합니다. 예민하고요. 급성질이 있어요. 무례해요. 튀는 행동을 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매우 예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화 같은 경우에는 예의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저 친구가 만약에 예의에 조금 어긋났어.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닐 수는 있어요. 정말 돈과고 관련도 없고 별것도 아닌 걸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친구가 거기에 꽂혀 있다면 그걸로 버럭 화를 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급하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성질이 급하니까 막 먼저 불부터 불다발총을 쏘게 되면은 그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급성질에다가 매우 무례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유는 있어요. 그냥 무조건 되고 화내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막 따발총을 쏘는 바람에 내가 왜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모를 뿐이지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튀는 행동이 반드시 나온다는 점. 총명하고 조신하고 치밀합니다. 이성적이고요.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해요. 잘난 척을 되게 잘해요. 이 친구가 바로 그 유명한 잘난 척쟁이입니다. 똑똑하고요. 앞가림도 잘합니다. 긍정적이고요. 부지런합니다. 가정적이고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청간 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